안녕하세요. 이일 클리닉의 피부과 전문의 윤종현입니다. 네, 이을 반려동물 케어센터 원장 황선희입니다. 오늘은 피부과 윤종현 원장님을 모시고 콜라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갖고 영상을 찍게 되나요? 네, 어떤 영상을 할까 고민하다가 사람에서도 치료가 되고 동물에서도 치료 방법으로 널리 쓰이는 냉동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냉동 치료가 어떤 건가요? 냉동 치료는 쉽게 생각하면은 동상을 피부 병변에 치료를 하는데 응용한 방법입니다. 피부 병변에 영하의 온도를 주어서 이제 조직의 파괴를 일으키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손상된 조직들이 천천히 떨어져 나가게 되는 치료입니다. 단순히 동상에 의한 조직 파괴 효과만이 전부가 아니라 추가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세포 냉동으로 인한 세포의 직접적인 파괴가 일어나고 그 후에 모세혈관이 파괴되고 미세혈전이 나타나면서 허혈성 변화가 나타나고 그에 이어서 세포 괴사에 따른 면역학적인 변화에 의한 조직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급속하게 냉각시키는 게 병변 치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부과에서는 영하 196도의 냉각 액화질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냉동 치료를 할 때는 어떤 장비를 사용하게 되나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대표적인 장비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장비는 스프레이 타입인데요. 보시다시피 출력이 세기 때문에 넓은 병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펜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름도 펜 타입이라고 하는데 요것들은 출력은 약하지만 팁이 좁고 작기 때문에 덜 아프고요. 작은 크기를 더 섬세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거 안가락 껴서 안 나오는데. 네. 네. 그럼 이런 장비들로 어떤 경우에 냉동 치료를 하게 되나요? 예, 대개 사람의 경우에는 피부에 발생한 사막이나 티눈, 그리고 쥐젖, 검버섯 또는 혈관종이라던가 혹 같은 게 나타났을 때 그거를 제거할 때 두루두루 사용하고요. 일부 광선각화증 같은 전암성 병변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는 미용적인 측면에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막이라든지 아니면은 양성 종양, 전암성 병변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냉동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냉동 치료는 피부 병변의 종류, 크기, 깊이, 위치 등을 고려해서 그 방법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액화질소를 이용한 분무기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좀 전에 보셨던 스프레이처럼 액화질소를 직접 병변에 분무하면서 사용하게 되고요. 대개 크기나 병변의 개수에 따라서 총 치료 시간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시술에 소요됩니다. 시술 후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동물은 말씀해 주신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아이의 수능도도 중요한 관건입니다. 통증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냉기가 칙 분출될 때 그 소리에 놀라가지고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저희가 보호자님께 말씀을 드리고 치료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냉동 치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마취가 필요한가요? 냉동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시술 후에서 상처가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물이 닿거나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레이저 시술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상처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독과 관리가 오랫동안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레이저 시술에 비해서 흉터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시술 시에 출혈이 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혈관이 많이 발달해 있는 사막이라던가 또는 혈관성 변변 치료에 유리합니다. 그러면 냉동 치료 시술 후에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일반적으로 통증이 가장 걱정이 되실 텐데요. 레이저나 전기 소작술 등의 다른 치료에 비해서 통증은 오히려 적은 편입니다. 레이저나 전기 소작술 등의 열자극을 이용한 치료로 간단히 얘기하면은 정교하게 화상을 입히는 치료보다는 냉동으로 국소 부위만 동상을 입히는 치료가 통증이 덜합니다. 만약에 통증이 심하시다면 마취 연고를 도포하고 나서 시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물집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피부 깊숙한 부분에 치료를 할 때 물집이 발생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작은 물집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너무 크거나 아프게 물집이 잡히시면 병원에 오시면 깨끗하게 터뜨리고 소독하게 되면 치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흉터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겠는데요. 레이저나 전기 소작술 등의 다른 치료에 비해서는 오히려 흉터 발생은 냉동 치료가 적은 편입니다. 과색소 침착, 저색소증 등 색소 변화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는 편입니다. 냉동 치료의 경우 대개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한 번에 다 치료가 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치료 직후에는 치료 부위가 붉어지고 약간 붓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물집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한두 주 걸쳐서 괴사된 조직이 딱지가 된 다음에 천천히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2, 3주 후에 병원에 내원하게 되시면 남아있는 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재치료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종료하게 되고요. 따라서 한 번에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2, 3주 간격으로 서너 번의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여러 번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냉동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동물 냉동 치료와 사람 냉동 치료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첫 촬영이셨는데요. 윤 원장님 어떠셨나요? 많이 긴장이 돼서 말도 막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냉동 치료를 할 때에는 어떤 거를 사용하게 되나요? 어떤 걸 사용해서 사용하게 되나고 뭐야?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아, 옆에 있는데 긴장돼가지고 얼어 있는 게 너무 티나서 저 계속 웃겨가지고요. 웃음 찾느라고 혼났습니다. 예. 오늘 이 내용에 공감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쪽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